안녕하세요, 윤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필사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글쓰기에 필사 도움이 되는지 질문 받았는데요. 당연히 도움됩니다. 그런데 어떤 걸 필사해야 될까요? 라는 질문도 더러 자주 받았습니다. 이번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문장을 필사해야 할까요? 무엇을 필사해야 될까요? 라고 했을 때 저는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활용된 문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단어, 자주 쓰는 단어 말고 이 단어는 평소 내가 쓰지 않는 처음 보는 단어라고 여겨지는 신선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 필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신선합니다. 이렇게 전개할 수 있구나. 나는 평소에 이걸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표현을 못했어 라고 여겨지는 문장 있죠. 그런 문장을 여러분 옮기시는 것도 필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 문장을 옮기시면서 내가 나의 감정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시고요. 그리고 그 방식, 구성 방식, 전개 방식 자체를 배우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필사가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. 두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나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. 이 글의 주제, 내용이. 그런데 내가 설득을 당할 것 같습니다.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설득력이 느껴지는 문장. 이런 문장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문장. 이렇게 이 문장까지 전 3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, 첫 번째, 아주 신선한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문장. 두 번째,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감탄사가 나오는 문장. 세 번째, 나와 다른 방향인데 내가 설득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옮기시고 필사를 하시면 좋은데, 문제가 어떤 경우냐면 책을 한 권 통째로 옮겨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여러분,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은 게 글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, 우리가 말하는 실력 차이라고 하는 좋은 글과 좀 더 나은 글,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단어, 어휘, 표현력, 전개 방식, 관점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럴 때 지금처럼 여러분이 필사를 해놓은 노트나 단어 사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글 속에서 반영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이렇게 인풋이 돼서 멋있다로 적으시면 여러분 인풋에서 끝나는 것 같고요. 나의 글로 아웃풋이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실 때 옆에 단어 노트, 문장 노트를 갖다 놓으시고요. 여러분이 쓴 글에 여기서 찾아낸 단어나 문장을 활용하시는 거죠. 예를 들어 평소에 평화롭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평화로움, 평화, 안정 이런 단어를 안정감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다면 내가 단어 노트에서 안온함이란 단어를 발견해서 그 뜻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적어놨다 그러면 그 단어를 내가 오늘 쓰는 글 속에 평화로움 대신에 써보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앞뒤를 살펴보는 거예요. 평화로움 대신에 안온함을 넣음으로 인해서 문장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다듬다 보면 앞에 글 문장을 조금 바꾸고 문장을 조금 바꾸다 보면 문단이 조금 바뀝니다. 이렇게 내가 인풋했는 거를 아웃풋으로 활용을 하셔야 글쓰기 실력이 나아진다고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사를 여러 가지를, 여러 단어를, 여러 문장을 내가 쓴 글에다가 반영해서 바꾸고 하면 필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글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지, 필사를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약간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. 이 필사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의 글에 반영하셔서 변화를 냈을 때 이 필사했던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 한 가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손으로 필사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컴퓨터로 필사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물으시는데요. 저는 컴퓨터도 하고 노트로도 하고 여러 번 활용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. 손으로 편하신지 컴퓨터가 편하신지 어느 환경이 여러분이 더 자주 노출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필사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하고 3일, 일주일 했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좀 쉬워야 됩니다. 쉽고 편해야 자주 접근이 가능합니다. 다만 이런 건 있어요. 우리가 손을 두고 밖으로 나온 뇌라는 말을 하는데요. 그만큼 손으로 하는 필사는 또박또박 꼼꼼하게 쓰게 됩니다. 내 생각도 마치 생각에다가 새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. 근데 컴퓨터로 치는 그 필사는 우리가 거의 빛의 속도로 두두두두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손으로 필사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지금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, 너무 많이 욕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좋은 문장을 하나라도
내 문장으로 가져온다라는 생각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필사하실 때 어떤 분이 분량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뭐 많이 적게보다 내가 할 수 있는, 꾸준히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, 예를 들어 한 문단 아니면 5줄, 뭐 10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양을 정하셔가지고 그거를 매일 관여하셔서 나만의 인풋을 만드시고요. 중요한 것,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이 인풋 사전, 노트, 나만의 문장 노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셔서 내 글의 변화를 일으켜냈을 때 내 글이 좀 바뀝니다. 물론 이건 시간이 반복되고 나면 이렇게 단어나 문장 사전이 없더라도 머릿속에 새겨진 것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쓸 때 이미 활용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 어느 정도 후의 일인 것 같고요.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쓰신 거를 바로 활용하셔서 글에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